그래도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좀 셀프로 아 이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예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팔자가 여기서부터 입 아래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예. 저기 주름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웃고 얘기하고 음식 먹고 이게 표정 지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주름은 그래도 좀 덜 생기게 하려면 자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도 송은이 만극한 송은 두 분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좀 완연한 가을이죠? 네. 오는데 좀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그쵸. 대구가 9월부터 이렇게 시원하기 쉽지 않은데 거의 뭐 저는 그렇죠. 한파던데 한파. 네. 한파라고요? 아니, 대구가 9월에 원래 여름인데. 그래 맞아요. 나가지. 9월까지도 좀 더운데 9월 치고는 갑자기 뭐. 이렇게 덥다가 전환이 확 되는 이게 듯한 비가 어제 느낌.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비 아 오면서 그래서 좀 확실히 이제 좀 기온을 끌어내린 것 그렇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또렷한 아직까지는 나라다 보니까 1 년에 4 번은 환절기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제 환절기가 되면 인제 주변에 인제 환경들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력적으로도 에너지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덩달아서 피부도 정신을 좀 못 차리죠. 그렇죠. 많이 못 차리는 경우가 많죠. 예. 이렇게 막 매끈했던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 푸석하고 건조하고 각질도 올라오고 그래서 인제 오늘은 인제 환절기 때 1 년에 4 번은 맞이하는 이 환절기 때 어떻게 하면 좀 피부를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두 분 원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뭐 환절기도 그렇고 뭐 피부 문제가 있을 때 뭐 건조하다 이럴 때 보습제만으로는 요즘 좀 이제 뭐 관리가 힘든 수도 분들이 있죠. 있잖아요. 예. 충분치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또 인제 떠오르고 있는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가 리투어? 리투어. 리투어. 예. 네. 대세던데요. 이게 의사들한테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예전부터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써왔던 이제 가장 스킨 부스터의 대표 주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리쥬란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리쥬란은 우리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주가가 한 3만 원이 안 됐을 시점이 있었어요. 아 지금 근데 주가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네. 제가 지난주에 네. 서울 가서 이제 파마 리서치 그 초청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얘네들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판매하는 그 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4년, 14년, 15년부터 이렇게 쭉 저공 비행하다가 19년부터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면서 그 코로나 시가 조금 물리면서 이렇게 스킨 부스가 조금 성장한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주 급격한 그 우상향을 보이면서 이제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게 진짜 이제 지금은 사실 스킨 부스 하면 리쥬란이라는 애를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주식과 이걸 차트를 그 비교를 해 봤을 때 네. 똑같더라고요, 모양이. 얘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예. 각 약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여유를 두고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 모양이 똑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았다. 은 원장님이 톤이 높아지시는 거 보니까 투자하셨네요. 네. 이 또 그 이런 흐름 타셨네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주식 얘기를 하진 않죠. 우리가 탔냐 안 탔냐 이런 거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리쥬란이라는 그 파마 리서치 얘네들이 그때 봤을 때 지금 60 얼마죠? 지금 60 후반대고 이게 최고가 찍었을 때 71만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됐던 주식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리토도 지금 이제 약간 좀 품절 사태가 좀 이제 이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인제 주식 가치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시장에서 어떤 그 신뢰도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핫해졌다. 뭐 원래 핫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만 일단은 주식창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그죠? 올랐어요. 예, 그만큼 많이 좀 이제 올랐어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 리쥬란이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합니까? 그러면? 위태위태할 거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확실한 건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파마 리서치의 너무 성장세와 힘입어서 여러 회사에서 사실은 지금 스킨 부스터 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죠. 왜냐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고 최대한 뭔가를 좀 변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주는 시술들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노화를 하면서 내 피부 자체 퀄리티를 좀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을 다들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스킨 부스터가 조금 더 핫해지고 있는 거고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리쥬란뿐만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쥬란이 꺾였죠. 지금 그러니까
우상향은 맞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살짝 꺾였습니다. 올라오는 말하자면 게. 좀 이렇게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게 좀 상황인 있는 거고 이미 거죠. 너무 많이 예. 팔렸기 때문에 꺾이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없죠. 어차피 이 하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품절 이게 대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요즘 핫한 가장 핫한 인제 리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인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리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한번 해 보죠 그러면. 품절 대란이라고 하는데 닥터세이는 있는 건가요? 있죠 저희도. 아. 능력자들. 저 하죠. 오늘도 한 분 하려다가 하려다가 왜냐면 그분이 오늘 당일에 오셔 가지고 예약만 잡고 아. 가셨습니다. 왜냐면 아 제가 다른 그래요? 시술도 또 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미 좀 이렇게 시술을 한 환자도 있나요? 네. 있죠. 그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만족도 엄청 좋아요. 예. 만족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쥬란 같은 계열의 스킨 부스터와는 또 다른 좀 만족도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리토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인제 스킨 부스터들 리쥬란 뭐 주베르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과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리투어는 일단 그 기존 스킨 부스터랑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사람의 진피 성분을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 사체 기증을 통해서 기증받은 진피를 이제 가공을 거쳐서 네. 이제 그거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오. 진피 내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캐뉼라를 통해서 뭐 피하지방 얕은 피하지방층에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그 사람의 피부의 성분을 직접 주입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진피의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덜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작용이라 하면 사실 기증받은 진피를 주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알러지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면역 반응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세포 면역성을 좀 없앤다든지 그리고 뭐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네. 기증받은 그 진피 자체가 뭐 감염된 주식이면 안 되니까 그런 뭐 감염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뭐 거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돼지 콜라겐이나 소 콜라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서 이제 이거를 정제를 해 가지고 주사를 했었고 예. 그것도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특히 소 콜라겐 같은 경우 쪼끔의 면역 반응 때문에 쪼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돼지 콜라겐을 가지고 쪼끔 시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리투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의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왜냐면 이게 우리 피부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얘가 에이셀룰라라고 이제 세포가 없어요. 세포가 다 뺐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면역 반응이나 그런 있을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사실 그런 원리인 건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다른 것들보다는 확실히 좀 모공이나 어떤 피부 결에 대한 효과의 만족도가 사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쥬란은 뭐 해 보면은 뭔가 그 수분감, 보습감, 그리고 촉촉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끌고 간다면 얘는 진짜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피부의 어떤 텍스처라고 이렇게 좀 어떤 이 피부 결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왜냐면 모공이 다 우리 그때도 우리 항상 찍었지만 모공이 다 고민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모공에 대해서 뭔가 뭐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많지도 않고 뭔가 이런 무기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걸 했더니 이것도 좋아지고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막 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온 지가 근데 이제 많이 오래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또 있을 거고 아무래도 새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인제 가격적인 면에서 뭐든지 신제품은 비싸게 마련이잖아요. 비싸요. 쪼끔 가격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맞고 가격대가 그래도 쪼끔 있는 편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리투어 듣고 오셔서 이제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가격을 딱 들은 순간 저는 리쥬란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그렇죠. 뭐 새로 나온 시술인 만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의 좀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각질 사연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출연자 게스트 없이 각질 사연을 3 개로 좀 엮어 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각질 사연 은 원장님이 좀 낭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오른 손등과 팔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왼손도 그렇고 눈 가려움과 입술 안쪽이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렵고 붓습니다. 아토피가 초등학생 때 있었다가 없어졌고 팔 접히는 부분에 아토피도 다시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아토피 증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환절기 때 건조해서 그런가요? 땀띠 같이 나면서 팔 안에는 한두 달 전부터 가렵다가 한 달 전부터는 급격하게 가려워져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등이나 팔 부분도 가렵게 된 지 한 달쯤 되었고요. 눈은 한 일주일 전부터 충혈되더니 가렵고요. 입술은 한 1, 2주 전부터 밤만 되면 안쪽이 너무 가려워서 계속 깨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모기 물린 것처럼 붓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윗입술만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는 아랫입술까지 그러네요. 뾰루지 조금 나고 바로 없어지는 피부였는데 얼굴에도 자꾸 뭐가 납니다. 왜 그런 거고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골이라서 믿고 갈 병원도 없어서요. 유유. 끝이네요. 어디 시골이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 지금 실제 환자분 그 사진이 지금 저런 식으로 꽤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네요. 남자분이신가요? 예. 털을 남자 봐서는 저게 누가 봐도 여자여서는 안 남자 될 것 같은 털인데요. 여자분이 우리가 이렇게 또 선입견 가지지 말자고 한번 의견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모를 좀 먼저 추천드리고요. 여자분이시면 일단 그 좀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는 근데 좀 긁으셨나 봐요. 그렇네요. 네. 예. 저기 딱지도 좀 앉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아토피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뭐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좀 이렇게 확 올라오기도 충분히 하고 이런 영향을 증상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좀 취약하다고 해야 될까나? 네네. 이분도 아토피를 좀 갖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예. 음. 근데 보통 인제 이런 증상은 지금 팔목 사진처럼 저런 건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은 저런 증상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인제 항상 마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두드러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이고 놀래라. 피부에 이렇게 모기 물리듯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오고 심하면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뭐 6주를 기준으로 8주를 잡을 수도 있고 3개월로부터 잠들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야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게 인제 증상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 생겼다가 그리고는 또 좋아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생겼다가 올라왔다 없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왔다 이 갔다 증상이 인제 계속 6 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좀 6개월은 인제 또 아니고요. 아까 말했지만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통상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성으로 볼 네.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아직 한 달 전 정도니까 쪼끔은 뭔가 이벤트적이거나 뭔가 좀 이유가 있어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많이 이제 그건 유전적인 이유로 네. 좀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환경의 변화나 또는 내 생활이 있던 뭐 생활의 환경 그리고 계절의 변화 이런 거에 또 쉽게 좀 피부 반응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아까 봤더니 여기 땀띠같이 나면서 이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막 모기처럼 물려서 부어오른다라고 손에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우리가 보통 팽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피부 밑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게 피부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전형적인 두드러기에서 잘 보여질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시골이라서 이 병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약간 저의 느낌은 최근에 시골을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 원래 시골에 살던 분이 아니라 뭐 뭔가 귀촌을 하셨거나. 귀농을 하셨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경이 야, 바뀌었다. 이게 그렇게까지 또 기본적으로 두드러기가 꽃가루에 대한 반응도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계절적 바뀌었을 수 그래서 있다. 군대 가가지고 심해지는 친구들이 진먼지 징부드기가 많은 오. 이제 그런 환경 가면 또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최근에 시골을 갔거나 좀 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첫 계절을 이번 계절을 처음으로 이 시골에서 겪는 분이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좀 높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각질 사연은 일단은 뭐 병원을 한번 내원을 해 보시는 게 피부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각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송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고요. 제가 트러블도 많이 없는 피부고 또 약간 다크서클이랑 홍조만 있는데요. 봄 여름에는 피부 화장이 잘 먹거든요. 복합성 같이. 근데 가을 겨울만 되면 악건성처럼 속당김이 심하고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또 화장도 잘 무너지고 떠요. 아무리 꼼꼼하게 기초를 바르고 피부 화장을 해도 결국 뜨고 건조해져서 진심 피부 메이크업 한 모습보다
쌩얼이 더 깨끗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 어. 그래도 사연을 읽고 계신데 너무 뭐 뽀시러. 다른 아, 타이밍도 있을 텐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네요. 일단은 계속 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각질 제거는 안 하고 있고요. 하면 더 생기는 느낌이 나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팩도 2, 3일 꾸준히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오일이나 에센스, 수분 크림, 미스트 등등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팩, 미스트, 오일 이렇게 발라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써도 각질은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각질도 안 일어나고 촉촉한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죠. 아니 아까는 뭐 마음껏 먹으라면서 오늘 좀 배고픈 또 상황에 코스 오셨다고. 뿌리라고. 예,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요. 네. 일단 그 미스트 얘기가 나와서 네. 근데 이 미스트도 이제 건조할 때 사실 사용하는 게 미스트긴 한데 이걸 무분별하게 뿌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그 미스트는 이렇게 물 성분이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물은 증발해버리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네. 보습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피부에 수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습제인데 미스트는 뭐 보습제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이게 뿌리고 나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미스트 안에도 어떤 성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진 않나요? 저는 미스트를 조금 이렇게 맹신하는 미스트 맹신. 이게 당장에 이렇게 탁 뿌려서 뭔가 시원해지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네. 결국 좋아서 미스트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 네. 사실 뭐 약간 그 물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농도 자체가 굉장히 낮겠죠. 그렇군요. 이게 각질 제거가 사실 요즘 각질 제거제 많이 나오잖아요. 스크럽 제품들. 그런 게 또 이제 독이 될 수 있다고 예, 들었어요. 안 됩니다. 이런 예, 분 예. 쓰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때를 미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똑같죠. 비슷한 게 어. 아니라 거의 뭐 똑같다 봐요. 그러니까 피부 각질층이란 게 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벽 역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그렇죠. 우리 진격에 거의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각질을 의도적으로 내가 제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벽을 다 깨부시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벽이 근데 너무 과하게 두꺼우면 여드름 있는 분들은 여드름이 올라오잖아요. 왜냐면 뭐 이 피지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각질을 제거하는 제형을 써야 되겠죠. 여드름이 심하거나 피지 양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쌓이면은 여드름이 되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게 아니라 건조해가지고 각질이 올라오고 뜨는 거는 피부의 보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각질이 올라오는 건데, 이걸 각질까지 제거해버리면 더 난리 나죠. 절대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르는 보습제를 써서 이 각질이 안 보일 정도로 자주 발라야죠. 이거 각질 날리는 게 아니라 예, 이 예. 각질이 그거 뜨니까 보기 이렇게 안 좋잖아요. 눌러주면서 이렇게 그쵸. 관리를 해야 바르면 이 되는 각질이 거구나. 순간적으로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보습감 딱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꾸덕한 제형을 써서 그걸 오래 끌고 가든지, 아니면 조금 라이트한 보습제를 쓴다고 한다면 자주 발라서 이 각질이 계속 안 보이게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줘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질 사연은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사진이 아하. 아니네. 아하. 모식도네. 이 작품을 보내주셨네요. 잠깐만, 뭘 어떻게 봐야 되죠? 누가 그리신 거예요, 이거? 약간 추상화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리를 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네. 다 끼인다고 음. 하시네요. 예, 주름 이제 결결이 이렇게 파운데이션 이런 게 다 끼이고요. 몰랐던 주름을 이제 화장을 하면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미간 사이에도 또 눈 잔주름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면 할수록 마귀처럼 변하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네요. 네. 저런 분들 가끔 진료 봐도 네. 한 번씩 있어요. 계세요? 화장을 되게 두껍게 하셨는데 이렇게 막 웃으면 여기 화장이 갑자기 달라지고. 그렇죠. 나의 나의 주름 개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저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일단은 사진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진 아니고 그림.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다 주름들이 다 생겼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하면 더 도드라지는 그렇죠. 주름 것 라인이 더 같아요. 도드라질 거니까. 주름 라인들이 이미 깊어져 있겠죠. 그렇죠. 깊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분의 입장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아니 난 이미 생겼지 않냐.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그런 거 없었잖아. 그 지금 나는 이제 뭘 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얘기를 좀 해 드려야겠죠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나 또 환절기 때는 이런 주름이 인제 더 건조하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좀 옅은 주름도 짙게 느껴지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뭐 당연히. 거울을 보면 그렇기도 하잖아요. 예. 그 환절기 때 쪼끔 주름이 좀 이렇게 심하신 분들 그래도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좀 셀프로 아 이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예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한 가지 제가 홈케어는 아니지만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저분이 팔자부터 이 팔자주름 이렇게 그려 놨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두 가닥을 세 놨어요. 그러면 요 가닥이랑 요 가닥 두 개거든요. 그죠? 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잔주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쉽진 않아요. 이건 나이 들에 따른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거니까. 근데 저분이 그림을 보면 팔자가 여기서부터 입 아래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예. 저기 주름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웃고 얘기하고 음식 먹고 이게 표정 지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주름은 그래도 좀 덜 생기게 하려면 뭐 이런 걸 뭐 한다든지 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바람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나이 들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네요. 그런 걸 요거 한번 해 한다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걸 하나 하고 따고 싶은데. 이 주름이 잡히는 그 표정을 피해야 되죠. 그걸 덜 씌워야죠.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마도 쓰니까 자꾸 잡히잖아요. 특히 입가 쪽은 많이 쓰면 생깁니다. 근데 그 표정 분명히 있을 거야. 항상 그 루틴으로 하시는 표정이 그 표정의 횟수와 빈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인제 역방향 운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름의 말하자면. 방향으로 할 수 그쵸. 있지만 근데 그게 반대 사실 방향으로.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인제 어떤 분들 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래 중력 거꾸로 거스른다고. 예.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게 다 중력 방향으로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웃어 넘길 일은 아니다. 굉장히 좋은 괜찮은 방법이다. 거지만 쉽지가 않죠. 왜냐면 피가 또 이쪽으로 다 쏠리고 막 이러니까 뭐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집에 거꾸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거꾸리 그러다가 또 뭐 여기 또 너무 혈류 다 쏠려 가지고 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혈압이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피부 바라겠습니다. 하려다가 뭐 이렇게 초가상가 다 태우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입 주변에 진짜 잔주름 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입 주변에 근육에 항상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저도 약간 그런 습관인데 이 귓골이 내리는 이 근육을 예. 이렇게 한 번씩 내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구강 구조가 약간 튀어나온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입에 힘을 빼고 있으면 이빨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이런 데 생기고. 그렇겠네요. 예. 그림을 저렇게 그려 주셨지만 그래도 나름 저 주름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눈도 예. 약간 눈물에 약간 젖어 있는 것 같은 와. 느낌. 네, 약간 이 작품성이 예. 있는 굉장히 작품이었네요. 굉장히 표현력이 저희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처음 보고 진짜 웃었던 너무 잘 게 그리셨다. 너무 예. 죄송스러워져요. 일단은 이렇게 주름이 생긴 상황이어도 요즘은 뭐 워낙에 인제 여러 제품들도 나와 있고 시술들도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인제 개선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진짜 담겨져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디테일해요 진짜. 맞아요.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 것 눈꺼풀도 같아요. 저거 노화되면은 네. 눈꺼풀 탄력 떨어지니까 저렇게 예. 없던 막 그 쌍꺼풀도 생기는 거거든요. 막 겹겹이 막 그리고 쌓이니까. 여기 이 주름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쵸. 콧등에 이 그리고 저거 주름도. 은근슬쩍 윗눈꺼풀 색깔 음영 처리한 거 회색. 저것도 눈꺼짐 때문에 이게 어두워 보이는 거를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익명이신데 어느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이마주름 예. 가리려고 앞머리 내리고 막 이런 거. 네네. 적어도 콧 잔등에도 저게 약간 그 이렇게 미간 근육에 생기는 주름도 있고 여기 옆에 이런 거는 또 약간 버니 라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컷 찡긋? 컷 찡긋 이렇게 웃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또 이사님도 이렇게 지금 살짝 하다 이제 보니까 보일랑 그렇게 말랑한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예. 저희가 이 그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진짜 대단하다. 과하다 뭐 네, 이렇게 네, 너무 생각하실 수도 재밌게 있겠지만 예 그래도 네. 잘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네네, 상태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이제 이게 진짜 팩트가 맞다면
홈케어보다는 진짜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홈케어 때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싸게 더 효과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가격 거품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시술들도 일단은 인제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요 각질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봐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초대 손님 없이 이렇게 닥터스 고민 상담소 좀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절기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초반에 나눠 봤는데요. 인제 1 년에 4번 환절기가 되면 꼭 찾아오는 고민이 바로 건조함, 각질, 뭐 푸석함 이런 것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보습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나아지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도 좀 바꿔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 원장님 원고 좀 네. 보시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제가 눈빛을 계절이 보냈거든요. 원고 좀 보시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까 말했 건조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보습이란 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보습제를 듬뿍 바르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듬뿍 바르는 거랑 좀 다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시로 자주 발라 보시고 그래도 건조감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리고 트러블은 당연히 병원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이렇게 뭐 각질 사연 3가지 봤는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사연이 있으면은 저희 또 방송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고민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 아까처럼 뭐 우리 리투어 관련한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 이런 이야기. 뭐 다양한 뭐 생활 속 이야기들도 예. 좋으니까 네,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댓글이나 구글 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스 고민상담소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스 고민상담소 이상 문 닫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 원장님 빨리 식사하세요. 벌집 피자 네 주식 화이팅. 더 살 걸.